방구석 토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코너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냉철하게 해주세요. 정말 냉철하게. 리얼. 근데 내가 정말 두려워요. 벌써 얘기하기 전부터. 나는 왜죠? 냉철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주시죠. 네. 네. 진지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핵진지. 핵진지. 네. 네. 자, 자, 이제 포그바가 곧 복귀를 합니다. 포그바 복귀해요. 10월달에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꽤 오랫동안 포그바가 커리어에 이 정도로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꽤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근데 이제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감기 증상이 좀 악화가 되면서 약간 더 미뤄졌다고 해요. 네네네. 12월 중에 복귀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맨유는 4위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죠. 느낌상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레스터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럼 결국 그 한 자리를 놓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한 장을 놓고 맨유, 토트넘, 첼시 이 세 팀이 경쟁을 하는 느낌인데, 맨유 입장에서 사실 어쨌든 에이스 포그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완전 필요하죠. 자, 그러면 포그바가 왔을 때 어떤 식의 이 맨유의 어떤 이 양상이 바뀔 것이냐, 요걸 우리가 이제 이주원의 입을 통해서, 이주원의 점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너 속에 소제목을 한번 달았으면 좋겠어요. 뭐죠? 자, 포그바 복귀. 포그바 욕하지 마라. 지금 맨유에 포그바 같은 선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지금 때릴 뻔했습니다. 지금. 네. 제 눈빛만 보면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올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 다 듣고 판단해 주세요. 네네네. 가보시죠. 그동안 포그바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평가,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가 저는 좀 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포그바의 스타일상 약간 좀 헐렁헐렁 같은 스타일로 뛰고 뭔가 듬성듬성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 제 게으르다, 열심히 안 뛴다, 팀에 대한 헌신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보인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왜 있잖아요. 몇몇 하이라이트 보면 수비할 때 백업을 안 한다거나, 세비야전 때 보면 이상한 데 패스한다거나, 약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 그거는 한 100가지 장면 중에서 한두 가지 장면. 포그바도 사람이에요.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라고요. 사람, 완성치 않은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다른 미드필더들은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이것도 내용이 있어요. 네. 다른 미드필더도 그 얘기가 잘 안 나온다. 네. 근데 왜 포그바만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는지 어떤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표정 푸세요. 풀어 있는데요? 너무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표정 어땠는지 아세요? 뭐죠? 그럼 귀척 아닌가요? 밀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예. 말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네. 이제 화가 나 있으신 거 같은데. 아닙니다. 예. 물론 이게 포그바가 워낙 메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스타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타의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데 좀 박한 평가를 받고 좀 비판을 과도하게 받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네이마르를 약간 싫어하는 것처럼, 네이마르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네이마르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와 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포그바가 쓰기 어려운 선수다, 이런 평가 많잖아요. 우리가 좀 포그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맨유에서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전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축구를 잘하게끔 그냥 잘 쓰면 돼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여기저기 갖다 놔도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 포그바가 쓰기 어려운 선수다 이렇게 욕을 먹느냐? 전체적인 어떤 그 팀의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그바가 조금은 화살을 집중적으로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에이스의 숙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당시에는 포그바의 몸값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으니까. 저는 여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네네. 이 부분. 이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1,000억짜리가 아니다.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페페가 욕먹고 있는 이유 1,000억이기 때문입니다. 포그바가 욕먹는 이유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포그바가 500억짜리였어요. 그럼 욕 안 하죠. 근데 페페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비교라 했는데, 만약에 포그바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토론이나 싸우자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오늘은 제가 안내의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견이세요?
아니 포그바의 아니, 길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그건 아닙니다. 네네.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페페도 맞아요. 그 말 틀린 건 아니지만 페페는 지금 너무 못하는 거고 저는 포그바는 그래요. 1,000억짜리인데 한 700억치 했다. 800억치 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것도 이렇게 봐요. 근데 단지 1, 200억 빠졌다고 해서 이 정도 욕을 먹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1,000억 이상의 플레이도 보여줬어요. 맨유 와서? 그럼요. 몇몇 경기는 그렇게 보여줬었잖아요. 단지 비싼 몸값인데 왜 팀을 캐리하지 못하냐 이런 식의 비판. 그냥 포그바가 영입되는 시점부터 맨유가 계속적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물론 무리뉴 감독 시절에 2위는 했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기인한다고 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포그바가 팀의 리더로서 왜 중심을 잡지 못하냐, 왜 혼자 시끄럽냐, 이런 평가 때문에 지금의 포그바, 이전의 포그바는 욕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큰 맥락은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포그바가 되게 안 좋았던 거는 무리뉴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포그바를 제대로 못 쓴 건 무리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로 귀결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저는 이 선수가 1,000억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선수는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5, 600억에 적합하다. 적합하다. 이거는 나머지 400억은 라이올라와 포그바가 가지는 스타성에 때문에 400억이 생긴 거지. 이 선수가 보여준 유벤투스에서 퍼포먼스를 똑같이 보여주면 1,000억 이상이나 맨유에 와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이 가격대라고 볼 수 없다. 결과를 봤을 때. 네. 오케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 동의는 하지 않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 이 스탯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포그바의 지날 수 있는 스탯. 자, 팀 내 최다골입니다. 13골. 팀 내 최다 도움, UST 팀 내 최다, 찬스 메이킹 팀 내 최다, 파이널 서드 패스 팀 내 최다, 그 경합 승리 팀 내 최다입니다. 거의 모든 공격적인 부분에서 거의 모든 공격적인 부분에서 포그바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를 못한다? 쓰기 어려운 선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포그바를 못한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죠. 저는 포그바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잘한다고 생각한다. 얘기 계속 해주시죠. 네. 포그바는 좋은 선수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까다로운 선수인 것은 확실하다. 그 까다로움은 축구적인 까다로움뿐만이 아니다. 외적으로도 축구 외적으로 케어하기가 쉬운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흥을 살려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좋은 애야. 근데 얘 비위를 맞춰줘야 돼. 근데 이게 불편하지. 얘 비위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나? 그렇지. 그건 있어요. 맨유의 상황상 팀을 캐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선수의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면 맞춰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맨유가 예전처럼 좋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줄 필요 없다. 근데 지금의 맨유의 상황이 보세요. 13골이 팀 내 최다 득점이다. 맨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맨유의 상황이 좋지 않은 법, 내가 다음에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선수가 망한 게 아니고 선수가 저는 돈값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팀이 망해가고 있는데 저는 이유가 필요했다고 봐요. 그 이유를 희생양이다. 포그바에서 찾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정도로 평가받을 선수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유는 언제나 우승 경쟁을 했어야 되는 팀이었는데 포그바가 영입된 그 시점부터 맨유는 하락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이게 맞물리는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 물론 저도 방금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비판받을 건덕지가 아예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무리뉴 감독 시절에 포그바의 행동도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아요. 막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인터뷰 때도 감독을 돌려서 막 까고 했잖아요. 또 무리뉴와의 사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무리뉴도 그만큼의 스타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강대강이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종윤이가 저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봐요. 그럼 벌써 몇 개는 벌써 저 에어컨 저기 벽에서 떨어졌고요. 모니터는 벌써 몇 개나 작살났을 거예요. 네. 저희 구치소에서 설렁탕에 석박지 먹고 있죠. 누가? 둘 다. 멱살 잡고 이러다가 저 와사비 하세요. 그러면 먹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부딪힌 거다. 그래서 그때 이미지가 지금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무리뉴도 잘못한 거 있었어요. 막 훈련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나가라 그러고. 저는 무리뉴 때 어떤 그 포그바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왜냐면 강대강이라는 것도 맞고. 맞아. 사실 4-2-3-1에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투볼란트에 두기에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선수인데 거기에 억지로 두다 보니까 포그바의 공격적인 재능이 깎인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탯은 나쁘지 않았죠,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결과적으로 지금 저하고 종윤이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디로 안내라는 건데? 예? 어디 뭐 포그바 신전 이런데. 포그바 콜로세움 이런 데 가는 동상 앞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예.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포그바가 분위기를 타는 선수잖아요. 엄청 많이 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보통 선수들 보면 뭐 가족사, 여자친구 문제, 여러 가지 뭐 기타 어떤 뭐 세금 문제, 에이전트 문제 이런 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 시즌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몇 경기 되게 부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그바가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과거 얘기를 집어치우고 그럼 미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앞으로의 맨유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포그바가 복귀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나? 저는 솔직히 네. 포그바의 맨유에서의 어떤 타임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다음 시즌 이적할 거라고 봐요.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6개월 동안은 서로를 위해서, 맨유를 위해서도 포그바 개인을 위해서. 왜냐면 포그바가 지금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넘어왔을 때 스타성이나 이런 거, 뭐 스타성은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판에서의 어떤 축구적인 위력은 극도로 감소돼 많이 있어요. 떨어졌죠. 이제 약간 머릿속에서 조금 희미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부상으로 오래 빠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탑티어에서 내려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 생겼다. 모티베이션.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리엔테스요? 아니 모티베이션이요. 아, 예. 네. 발음 괜찮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포그바가 부상당하기 전까지 7라운드까지 맨유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첼시에게 개막전 1승 이후에 4무 1패. 예. 정말 성적이 안 좋았죠. 좋았죠. 네, 그 안 좋은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분위기와 그때의 분위기 좀 사뭇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솔샤르 감독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단의 컨디션이 좀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맨유가 베스트 11을 확고해요. 그건 확고합니다. 아직까지 서브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서브 경기 중에 야 이거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딱 서브만 보면 진짜 뭐야 이거. 이거에 대한 단점은 확실하지만 베스트 11은 지금 확고하다. 왜? 레시포드가 지금 이 정도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시포드 지금 지난 시즌하고 리그에서 득점이 똑같아요. 네, 맞겠습니다. 잠시 예고를 해드리자면 6만 대. 픽스는 아닙니다. 아, 네. 6만 대까지는 아니지 새끼야. 왜요? 그럼 죽으라는 거지 새끼야. 야 물방울도 한 군데 똑똑똑 맞으면 사람 뒤져 그거. 물방울 조그만 물방울도 야 벽돌을 뚫어요. 알아요? 바위가 금이 간다고요. 그 계속 똑같은 게 떨어지면. 지금 기겁하고 되게 화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맞잖아요. 네. 그럼 몇 대인가요? 60대? 몇 대? 자 박의 굵기에 두께에 아, 그래 따라 얇은 걸로 해야지. 네, 박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거 같은 건가요? 네. 무한도전에서 네. 정용돈이 그냥 이렇게 엎드리면 다들 이렇게 뜀뛰기 했던 것처럼 여기 앉아 있으면 옆에 박을 쌓아놓고 와서 지나가서 이스타다! 그럼 박을 고 때리고. 그렇지. 어. 그런 퍼포먼스를 오호. 한 5분 동안. 5분. 네. 늦게 오면 박을 못 때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게릴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게릴라 콘서트가 아니라 게릴라 박때리기. 네네네.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암 앞에서 호날두 올드 트래포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베스트 11은 굉장히 공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레시포드 좋았고. 다니엘 제임스 좋고. 마샬 어쨌든 최전방에서 괜찮아졌고. 괜찮아지진 않았지. 이제 홀란드 올 거니까. 올 거예요? 올 거지. 그럼 걔가 어디가? 라이프지. 에이 이게 안 돼요. 그래요? 홀란드 관상이 음. 이거 좋아하는 관상이야. 이렇게 생겼잖아. 이 재물이야 이게. 이게 예전에 원래 이 하관이 재물이라 그랬어. 이게 다 걔 빡세게 생겼잖아. 했는데 눈 좀 작잖아요. 눈이 크진 않지. 유럽 선수 치고 눈이 작아요. 그래요. 부리부리한 스타일이 아니니까. 눈 딱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다 이거 관상이야. 아, 뒤에 라이올라가 있잖아. 눈 크면 이거 재물 나가거든. 눈 밖으로. 근데 딱 재물 들어온 거 딱. 알겠어요? 예. 네. 네. 관상학자세요? 온다고. 네, 이게 홀란드가 딱 맨유에게서 딱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가. 지금도 딱 좋아요. 네? 마샬 비판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마샬의 플레이에 대해서 골을 못 넣잖아. 그리고 전 제일 인상적인 선수가 프레드. 프레드? 활동력 좋고 이전에는 수비력도 전 좀 딸린다고 봤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은 굉장히 좋아요.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맥토미니는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럴 겁니다. 자, 23살이고 프로 4년차 진짜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선수죠. 생긴 거 봐봐.
진짜 빡세게 선했잖아. 축구계 이용진. 이용진은 누구죠? 군대 선임으로 걸리면 때리는. 예.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 군대를 갔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맥투민이 관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좋댔다고 생각하십시오. 선임이든 간부든 FM 그 자체. 예. 그냥 뛰는 거 봐. FM으로 뛰잖아. TV 연등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 네. 예. 그다음에 작업 무조건 50분 하고 10분 휴식. 네. 네. 그다음에 사격 14발 이하 외박 통제. 무조건. 무조건. 구버 열애 없어. 예. 무조건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 정도로 빡빡하게 뛸 수 그런 있는 분들이 선수. 그 오클리 고글 같은 거 끼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 산타페 끌고. 이렇게 해서. 그래. 무조건이에요. 네? 무조건. 무조건 FM. 이런 선수가 한 명쯤은 있으면 좋아요. 부대도 이런 간부들이나 이런 선임들이 있어야 일이 이런 돌아가. 동사들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 창의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창의성은 부족해요. 그걸 누구한테 기대고 있냐? 페레이라. 그 다음에 지난 에버턴전 누구 나왔습니까? 링가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타. 말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야. 당연히 포그바가 들어와야죠. 그런데 전술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저는 포그바를 차라리 그냥 지금 포그바를 다비드 실바처럼 웨이즈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월드컵 우승할 때도 수비적인 역할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나는 오히려 뒤에 맥토미니하고 프레드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포그바를 4-2-3-1을 쓰든 4-3-3을 쓰든 좀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아예 분류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포그바를 그 밑에 내려 쓴 사람은 무리뉴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좀 내렸었죠. 프랑스에서는 근데 윙어에 블레이즈 마튀디를 두면서 마튀디랑 캉테 혹은 은존지 혹은 톨리소가 포그바를 받쳐줄 수 있게 해서 포그바가 수비도 했지만 어쨌든 수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진 않았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모든 선수가 100%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 약점들을 왜냐하면 다른 장점이 너무 세니까 약점들을 보완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리뉴 감독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리뉴도 저는 맨유였을 때 지금의 맨유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이후에 했던 성과도 저는 엄청난 성과라고 봐요. 자기가 얘기하잖아. 그게 최고의 성과라고. 네, 성과라고 봐요.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뭐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계속 예전 말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말 붙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인정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도 무리뉴 감독 손흥민 그렇게 해서 욕 먹잖아요. 그렇지. 그럴 정도 그렇게 어떤 비슷한 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손흥민은 그렇게 써가지고 무리뉴 감독 욕하고 포그바는 그렇게 쓰면 왜 포그바를 욕해요?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물론 이제 축구라는 것이 무자르시 딱 잘라가지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슌. 네? 하슌이 뭐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맨유가 강팀한테 강한 이유가 뻔하죠. 공간이 있을 때 러시포드랑 다니엘 제임스가 빠르니까. 그렇지. 근데 이 팀이 문제 있는 거는 두 줄 수비에서 밑으로 내려앉아 있는 그 수비를 지공 상황에서 못 뚫는 거 아니야. 근데 지공 상황에서 폭바가 오면 뚫을 수 있는 활로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 중거리가 됐든 창의적인 패스가 됐든 전환이 됐든 그건 폭바가 원래 잘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맨유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보다는 좋아졌고. 완전 좋아진 거죠. 전문에 비하면 그 기대보단 전 굉장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폭바 돌아옵니다. 네. 폭바가 돌아온 맨유. 겨울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첼시. 그리고 무리뉴가 있는 토트넘. 세 팀 중에 챔스 티켓 누가 땁니까? 챔스 티켓이요? 네. 갑자기 레스터가 껴있어가지고 이게 여유가 없네요. 레스터 가. 무조건 따는 거야. 이제 한 장밖에 없어. 남은 티켓 한 장이에요. 문 닫고 들어가야 돼. 포그바가 제가 예상했던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맨유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가나요? 갈 수 있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네, 이 세 팀이 끝까지 싸우다가 세 팀 중에 세 팀 중에 손흥민이 가야겠죠. 지금 표정이 송민이 가야 됐죠 하면서 됐냐 이 씨 끝까지 물어보네 이 X가. 네. 손흥민이 가야겠죠. 예. 네. 뭐 근데 앞으로 포그바가 복귀를 해서 뭐 맨유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포그바가 이전의 폼을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냥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딱 이 한마디 하고 맞추고 싶어요. 지금 맨유에서 포그바보다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없습니다. 맨유에서 포그바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았나요? 네. 네, 제가 너무 억지를 부렸나요? 아니요. 네. 여기까지. 포그바 복귀한 다음에 우리 맨유 경기를 한번 보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